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자, 이제 3월 학평이 얼마 안 남았고요. 3월 학평은 여러분 고3들한테는 가장 첫 번째 모의고사고, 이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첫 번째 모의고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국어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나름대로 국어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학평에서 망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더 열심히 한다는 생각보다는 방법론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점수가 잘 나왔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점수가 확실하게 내가 알고 맞은 거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본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하고 또 수능은 한 차원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수능 강의를 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3월 모의고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이 3월 모의고사는 첫 번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전년도에 수능을 반영해서 그 형태로 유사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능을 아직 제대로 풀어보지 않았고 겨울방학 때 기출문제를 풀어봤다고 하더라도 그냥 풀어만 본 것이지 기출의 본질을 이해하고 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3월 학평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 이렇게만 하면 그 짧은 시간에도 나는 1등급이 될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몇 가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이 방법들 한번 적용해 보시고 이 방법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 3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반드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국어는 여러분 선배들한테 여쭤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바로 뭐냐면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수학 가탐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6페이지의 긴 지문을 8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엄청난 공포감이 있는 힘든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잘 되진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방법론을 적용해 본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성적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3월 모의고사가 늘 전년도에 수능을 반영해서 출제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2025년 수능을 시간을 재고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풀어본 이 점수가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점수일 확률이 높고요. 그럼 이거를 왜 풀어봐야 되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유형 유사합니다. 작품하고 문학으로 말하면 비문학 지문의 제재가 같은 건 아닙니다. 문제 유형이 유사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구조가 유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여러분이 그냥 3월을 대비한다면 정말 멘붕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2025년 수능 문제를 시간을 재고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걸 꼼꼼히 분석해 보십시오. 구태여 돈을 내고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들 제가 2025년 수능 해설 강의 올려놨으니까 그거라도 꼭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고 보면서 수능은 저렇게 출제되고 저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건가?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문제풀이 순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80분 안에 끝까지 읽어내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1등급 친구들도 91, 92라면 이제 비문학 4문제짜리를 통째로 날려버리면 1등급이에요. 이 말은 요즘은 문제가 어렵기보다는 시간 내에 읽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쉽게 내도 국어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나마 최상위 1등급 친구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읽으려고 하지만 2등급, 3등급부터는 이제 80점, 70점대로 내려오면서 끝까지 못 읽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내가
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내가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고 점수를 확보하고, 어차피 끝까지 못 읽을 거라면 제일 어려운 지문을 내일 마지막으로 푼다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지문 읽든 못 읽든 틀린다고 전제한다면 맞을 수 있는 것만 다 맞아도 점수가 최소 2등급은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이러한 문제 순서를 병행하지 않은 채 순서대로 풀다가 어려운 지문이 나오고 어려운 문학에 걸려들었을 때 그거 풀려고 끙끙대는 순간 나머지 뒤에 있는 문제들을 못 풀어서 결국은 점수가 급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점수가 훅훅 떨어집니다. 왜? 문제 자체를 못 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서를 꼭 변경하시고요. 문제 푸는 순서는 첫 번째, 일단은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은 시가 문학부터 풀고요. 두 번째, 자신 있으면 산문 풀고, 세 번째, 이제 언어와 매체가 있다면 언어와 매체 또는 화작을 풀고요. 네 번째, 이제 독서 중에서 독서론을 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인문, 과학, 과학기술, 사회지문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중에 여러분이 자신 있는 비문학 순서로 내가 과학, 기술이 제일 약해. 그럼 제일 뒤로 미루고요. 그런 다음에 인문부터 사회부터 이런 식으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이 뭐가 자신 있고 자신이 없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체누 수업 들은 친구들은 문학을 먼저 풀고 문학을 25분 안에 빠르게 끝내고 나머지 독서를 40분 투자하고 언어와 매체, 화작을 15분 투자합니다. 그랬을 때 80분의 1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만약에 문학을 25분 안에 풀지 못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학을 40분 걸려서 다 맞춘다. 이 말은 비문학 두 지문을 날리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 먼저 풀고 25분 안에 들어오는 방법 좀 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문학을 여러분들이 25분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요. 문학 공부는 작품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복이랑 그 보기를 설명한 선택지를 먼저 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이 작품 내용은 내가 느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 때는 이게 주관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는 바로 누구나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인 보기가 주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범위 안에서만 이 작품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보기라는 추상적인 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는 게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지와 보기를 보면 이 작품의 핵심이 먼저 딱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잡은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가면서 얘가 일제에서의 저항 의지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기 선택지를 봤으면 그 기준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든 바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럼 바람은 일제 억압이네요. 별이 뜬다? 그러면 광복에 대한 희망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보기 선택지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나에 관한 보기였다. 그러면 가나의 핵심을 말해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가의 A, B 단어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가에 대한 문제여도 결국은 보기에서 이미 가를 말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A, B를 보면 좀 더 빠르게 정답이 압축되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문학 한 세트 안에서도 문제를 푸는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뭐를 먼저 풀어라? 보기 문제가 몇 번이 나오든 간에 보기 먼저 풀어라. 그런 다음에 보기와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나 문제를 그 다음에 풀어라. 제일 나중이 표현 방식이나 공통점이다. 그러면 먼저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지문, 작품에 가서 헤맬 시간에 이미 답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풀이법입니다.
시험 문제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논리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암기와 지식이라는 그것들로 접근하다 보니까 서로 핀트가 안 맞아서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문학, 시, 소설 다 통용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독서는 문학하고 반대입니다. 독서는 오히려 지문이 조건이에요. 지문을 정확하게 읽을 때 문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독서는 정확하게 읽는 방식이 첫 단락은 우리가 글쓰기에서 서론이라고 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철학책을 9권 쓴 논리철학 작가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이미 작가들은 이런 부사어를, 이 첫 문장을, 이 서론을 썼을 때 다음에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는 걸 이미 알려주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걸 토대로 그러면 다음 단락엔 이 내용이 나오고 핵심이 이거 같네 라고 이미 핵심 문장을 선별해 가면서 독해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지금 제 강의 듣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만큼은 첫 문장 그리고 첫 단락을 읽고 나서 뭐가 나오겠네 라고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측을 해야 그게 맞는 핵심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장을 해석하고 있고 모든 문장을 읽었다는 건 곧 아무것도 안 읽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문장이 들어오지만 정답은 못 찾는 거예요. 우리 비문학 지문은 이 비문학 지문을 쓴 사람이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글쓴이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미 우리는 예측하고 글을 읽으면 문제가 뭐가 나올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은 문제풀이에 초점 두지 말고 비문학, 서론, 첫 문장을 보고 그 범주를 예측하고 그거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핵심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시고요. 만약에 핵심을 각 단락별로 뽑아냈다면 그 핵심을 오른쪽 이제 여러분 앞뒤 페이지 보면 시험지에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에 꼼꼼히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정리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던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종적으로 문제풀이까지는 더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안 한 친구들은 다 읽고 나서 하나하나 또 문장에서 또 가서 찾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하나하나의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 문장과 다음 단락의 핵심 문장들의 비교, 인과 등등을 물어보는 시험이지 뜻풀이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뜻풀이 문장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 핵심 문장들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정리를 안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반드시 요약 정리하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매 같은 경우 문법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해서 풀려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수능은 암기된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보기라는 조건이 주어지고요. 1, 2번 문제는 긴 지문이 주어지죠. 역시 주어지는 조건과 그 조건들에 나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조건들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적용해서 푸는 겁니다. 우리가 문법 개념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문법 개념을 일단 이해해야 되는데 그 문법 개념을 정말 폭넓고 근원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데피니션을 공부했을 때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야, 주어가 누군지 주어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어라는 말 뜻은 전제가 서술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서술어는 뭐지? 앞에 주어인 주체의 상태나 동작을 서술해 준 것이다. 그렇다면 상태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게 주어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 가가 붙었다고 주어 이가는 보호에도 붙습니다. 근데 는이 붙었는데도 주어인데 보조사가 붙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해서 하려고 하면 그 페이크를 노려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을 틀리게끔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매가 나왔을 때는 조건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그것들을 응용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법도 암기가 아니라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3월 모의고사에서 꼭 필요한 그 요소들 공부법을 드렸고요. 만약에 저는 이런 걸 통해서 1등급의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3월 모의고사 잘 볼 거라고 믿고요. 짧게나마 이거를 적용해 보고 효과가 났다고 생각한다면 3월 이후에 이 채널과 함께 논리 강의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적이 향상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우리 수강평을 보면 엄청난 성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향상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3월 모의고사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